일단 제가 그 애리조나 대학 소속으로 박사연구원으로 있을 때 여기 학회를 지원하게 돼서 소속은 애리조나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달부터는 그 호스텍 학원과 이기라 교수님 연구실에서 콜로니 입자하고 DNA 패치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미세일체 종이칩을 활용을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정량화하고 직접 검출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펙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그 뉴클로캡시드 프로틴, 그리고 이러한 프로틴들로 구성되어 있고, 앞쪽에 스파이크 프로틴, 그리고 안쪽에는 RNA, 그리고 엔벨럽 프로틴, 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비드 바이러스는 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마일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당뇨나 비만 이러한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시비어한 그런 케이스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한 건강한 사람들도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방법들은 대부분 이 면봉을 감염된 환자로부터 이렇게 그 수합을 해가지고 검출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감염이 다 퍼진 후에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대기 중으로도 직접적으로 사람이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 진단 방법으로는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대기 중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그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대기에서 오는 그 에어로졸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대기 중에서 이러한 샘플을 컬렉션하기 위해서는 펌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때까지 리터리처 서베이를 한 경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기 중에서 직접적으로 캡션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검출한 연구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것은 이 가장 핸드헬드하고 빠르고 그리고 로우 코스트로 디바이스를 셋업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미세일체 종이칩 활용을 해서 가장 빨리 이 대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그러한 연구를 검출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때 그 파티클은 마지막에 미세일체 종이칩상에 이렇게 인젝트해서 얘들을 플로러슨 시그널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은 기존에는 어떤 컬렉터나 펌프, 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샘플들을 컬렉션을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저희 방법으로는 검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험에서 사용한 그 파티클인데, 옐로우 그린 플로러슨 카르복실레이트 파티클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카르복실 그룹이 모디파이 된 저희가 파티클을 상업적으로 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안티바디도 또한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두 가지 종류를 사용했는데, 모노크로노 안티바디와 그리고 폴리크로노 안티바디고, 타겟은 뉴클로캡시드를 타겟으로 한 안티바디를 사용했고, 실제 사용한 파티클의 컨센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마이크로스코프 디바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아크릴 필름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 마이크로스코프가 이쪽에 장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떠한 종류의 스마트폰도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 그냥 올려가지고 이 카메라 부분에 마이크로스코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멘전은 약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5cm 그리고 15cm 정도 디바이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이게 폴더블하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바이러스가 캡처된 그리고 페이퍼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의 가운데 부분을 크게 하나, 두 개, 세 개 해서 이미지를 찍고 우선 펜시탄 마이크로스코프로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스마트폰 베이스드 마이크로스코프로 가운데 부분에 한 5개 이미지를 캡처를 하여서 이미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 뒤에서 보실 때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은 부분이 그 형광 플로러센스가 좀 강해져가지고 밝게 부분 나온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미지 베이스 어떻게 어널리시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일단은 펜시탄 마이크로스코프로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제이나 매틀랩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는 곳은 플로러센스 시그널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플로러센스 증가하는 것을 이미지제이 이런 같은 것들로 엣지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시홀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션된 그 에어리어만 픽셀 카운트로 토탈 합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챔버인데 이게 실제로는 어항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저희가 아크릴 박스에다가 드릴을 활용을 해서 스프레이 구멍을 만들어주고 다음과 같은 챔버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챔버 안에는 팬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팬이 하나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두 개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었을 때 실제로 에어레이션이 되게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진 않지만 저희가 스프레잉을 하였을 때 파티클들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고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을 껐을 때와 그리고 팬을 켰을 때 그 이미지가 뒤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팬을 켰을 때 에어로졸이나 이러한 파티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 디자인을 처음으로는 일단은 디스턴스별로 6인치 그리고 12인치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저희가 페이퍼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을 걸어주었고 그리고 저희가 스프레이를 한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기침을 할 때 한 2번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번 정도 스프레이를 해서 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간 이 솔루션을 저희가 스프레잉을 한 후에 캡처된 바이러스를 그다음 바이러스가 있는 페이퍼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을 그 다음에 드라이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안티바디 컨주게이트된 파티클들을 가운데 로딩하게 되면 이 파티클들이 미세일체 종이 칩을 흐르면서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에는 얘들이 같이 뭉치게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 이 플로러센스 시그널이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데이터는 스프레이를 총 2번씩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6인치, 그리고 12인치, 12인치로 갔을 때 보시다시피 이 픽셀 카운트가 점점 증가할수록 어그리게이션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멀수록 점점 바이러스의 양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크게 스프레이를 이번에는 5번을 했을 때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다시피 A에서 이 거리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고 B에서는 이 5번을 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양들을 볼 수 있는데 신기한 점은 24인치에서 바이러스 양들이 매우 작은 게 저희 시스템의 단점인 한계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저희가 2번 스프레이 했을 때와 5번 스프레이 했을 때 약간 샘플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베이스 마이크로스코프로 측정한 이미지인데 보시다시피 그 6인치, 12인치, 12인치를 했을 때 칩을 이렇게 로케이션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탑 마이크로스코프 결과랑 비슷하게 이렇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 컬렉션된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에도 5번 스프레이를 하였을 때 거리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으로 거의 그 12인치에서는 거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벤치탑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좀 더 하이 레졸루션으로 할 수가 있었지만 스마트폰 마이크로스코프는 아무래도 좀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C에서 데이터가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 저희가 스프레잉을 2번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팬을 틀어서 안에 에어레이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은 바이러스가 없고 팬이 꺼져 있을 때, 그리고 이쪽 노 바이러스고 팬이 켜져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고 팬이 꺼져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다른 경우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에어레이션을 시켜주었을 때 저희가 스마트폰 마이크로스코프로 활용을 해서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각각의 X가 바이러스의 스탑 컨센트레이션인데, 바이러스 양들이 점점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비례하게 그 픽셀 카운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어느 정도 저희 시스템으로도 이 바이러스 양의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저비용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베이스의 마이크로스코프로 직접적으로 코비드 바이러스를 캡처하고 이것을 바로 존재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떠한 보통 대기 중에 이러한 샘플들을 컬렉션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러가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뭐 펌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대기 중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애리조나 대학교에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주신 호닥 지도 교수님이신 윤정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실험실 연구원들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애리조나 대학교에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준 제 와이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먼저 플로우 저한테 나오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준범 교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종이 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니까 좀 POCT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폴더 케어 말씀하시죠. 네, 폴더 케어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H부터 측정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거 하루에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네, 일단은 저희가 2번 스프레이하고 5번 스프레이하는 방법을 하였고, 우선적으로 스프레이를 한 후에 이 페이퍼 칩이 좀 드라잉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된 파티클들이 로드가 되고, 그 다음 또 다시 한 5분 정도,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좀 지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스마트폰 활용을 해서 캡처를 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면 한 30분 내로 모든 것을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는 US 달러로 한 50불 정도로면 이 3D 프린팅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만 빼면은 총 가격이 한 50불 정도로 저는 셋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티바디 가격을 포함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된 파티클을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한 50불 줄였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불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연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텍션 하는 거는 네. 사실 디텍션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최종 목표가 네. 병에 걸렸으니까 치료를 받아라는 그 뒤에 수단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기상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디텍은 했는데 네. 그게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네, 요즘 말씀, 네, 좋은 포인트인데 일단은 저희가 파이널 골로 한 게 이게 저희가 스프레이도 하면 솔직히 리킹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그 정도만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어세이 프로시저에 스프레이를 하시는 이 통 안에 이렇게 뿌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되게 한정된 공간에 샘플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시스템이 저 다른 뭐 바이러스 디텍션 시스템에 비해서 에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한 점이나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나와 있거나 퍼블리시된 그런 것들을 LOD가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낫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디바이스의 장점은 일단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존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크고 사실 이 챔버도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실내 공기압을 제일 잘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챔버를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스프레이 그 양에 비해서는 스프레이 양이 좀 많긴 한 게 조금 리미테이션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에서 할 수 있던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이미 좀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제약이 많았고 여러모로 리미테이션이 심해가지고 최소한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김상식 박사님께 말씀드립니다.